질문 딱 들으면 약간 당황하는 질문들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씩 좀 풀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채팅창에 또 궁금한 거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질문이 너무 실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우리 사장님들 네, 네트워크 얘기하고 시크릿 돈 벌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질문들 많이 들으셨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사장님도 이 생각 하고 계시죠? 야, 상위 1% 하시면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야. 야, 이거 상위 1%만 돈 번다는데 내가 과연 상위 1%야? 예, 꼭대기만 돈 번다는데 이거 뭐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위 1%만 돈 번다. 이것은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자, 저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실제 돈을 버는 사업자는 상위 10%예요. 상위 10%. 자, 근데 여기서 돈을 번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단 한 번이라도 수당이 찍혔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1년 동안 내가 만약에 10,000원 벌었어? 그래도 상위 10%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바꿔 말하면 90%는 돈을 한 푼도 못 번다. 예, 어머, 맞죠? 너무 시작부터 우울하죠? 그러면 이거, 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이 상위 1%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돈답게 버시는 분들. 정말 네트워크로 내가 이 정도 돈 벌었을 때 돈 자랑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상위 1%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과연 뭘까? 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첫 번째가 소비입니다. 소비. 네. 소비로 시작해서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메이는 회원수가 100만 명이고요. 그중에 상위 10%가 돈을 벌고 상위 1%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갑니다. 아메이 1년 매출이 1조고요. 1조에 35%, 3,500억이 풀려요. 네. 이 3,500억은 누가 가져가냐면 상위 10%, 그 중에 1%가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냐? 네, 그들은 아메의 제품을 쓰는 매니아들이에요. 매니아들. 네. 아메의 제품 가지수가 2,000가지가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누군가는 치약을 쓸 거고 누군가는 샴푸를 쓸 거예요. 자, 그들이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이 1년에 1조입니다. 네. 자, 그 매출액의 35% 누가 가져간다? 상위 1%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왜 상위 1%, 상위 10%만 돈을 벌어갈까요? 네. 이렇게 딱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선점했기 때문에. 맞나요? 네. 선점해서 돈 벌어요. 네. 자, 그러면 이하린이 돈 버는 이유가 뭐다? 선점해서 버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 말하면 선점, 저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다 벌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선점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왜 돈을 벌어가냐면 그들이 아메이를 알렸기 때문에. 그들이 아메이를 광고했기 때문에. 네. 아메이라는 회사는 9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 근데 누가 알렸다? 91년도, 92년도, 95년도, 2000년대, 2010년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메이를 알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메이 회원이 100만 명이 됐고 그리고 매출을 1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나머지 90%는 아메이 제품이 좋대.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다? 아메이 돈 된대. 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뭐다? 광고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다? 광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아메이를 시작해요. 자, 광고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알렸어요. 근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광고는 했지만 회원 구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선점하신 분들에 비해서 광고 대비 소득이 낮는 거다. 그러면 누가 많은 돈을 벌어간다? 이 회사를 초창기에 시작해서 이 회사를 뭐한 사람들, 광고에서 결정적으로 성장시킨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하린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다? 이하린이 2014년도에 시작해서 열심히 알려서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미 성장이 다 돼 있어. 이미 성장이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수십억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성장한다면, 예, 지금 예를 들면 드림그룹이 들어오면서 수백 명이 지금 막 합류를 했어요. 한두 달 사이에. 그러면 우리 강진 사장님 한 분 때문에 수백 명이, 앞으로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이 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누가 가져가야 돼요? 그 회원을 늘린 사람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위 1%가 돈을 버는 거 맞습니다. 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위 1%가 될 가능성이 높냐. 네. 아무리 회사가 선점이어도 이 회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네, 상위 1%긴 하지만 돈 못 버는 상위 1%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크릿 회원수가 5만 명이라고 한다면 자, 5만 명이 5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10%였던 분이 상위 1%가 되는 거고요. 자, 5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10%였던 사람은 0.1%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번에 홍콩이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국가가 오픈이 돼서 전 세계 시크릿이 수십 개국이 들어갔고 그리고 회원수가 수천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크릿 사업학원 5만 명은 전 세계 0.0001%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크릿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고 할게요. 자, 우리 강지사님 했던 가수. 네, 가수를 지금 도전하시면 가수에서 상위 1%가 될 자신 있으시죠? 네, 지사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누군가는 유튜버를 시작했어요. 자, 유튜버가 되셔서 상위 1%가 될 수 있는 자신 있으신가요? 네, 1년만 열심히 하면 상위 1%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전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대기업이 상위 1%가 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자영업하는 곳에서 상위 1%로 살아남을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보험하면서도 상위 1%가 된 적이 없어요. 네. 상위 1%는 사장님 절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능력 없고 백 없고 돈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돈 없이도 백 없이도 능력 없이도 누구나 상위 1%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상위 1%만 돈을 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 1%의 타이밍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자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크릿을 어떻게 하자? 성장시키자. 이 회사를 넘버원의 회사를 만들면 이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수십억씩 버는 억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비전을 꿈꾸시면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알리세요. 네, 우리는 전 세계 0.001%를 도전하는 팀이고요. 그 팀에 합류하자고. 네, 자. 두 번째, 시중에서 사회소금이 팔리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 제보. 네, 들으셨나요? 네. 시중에서 네, 우리 시크릿 제품 너무 좋아라고 했더니 야, 시중에서 시크릿 말고도 사회소금 제품 많던데? 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시크릿은 사회소금은 시크릿만 파나요? 독점인가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야, 그럼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자, 일단 사회소금은 누군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소유고요. 이곳에서는 개인이 함부로 채굴을 해갈 수 없어요. 네. 나라에서 채굴을 해서 이 소금을 기업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소금을 팔 때 기업을 선정해요. 왜?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국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받은 기업에게 소금을 팔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사회를 전 직접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호수지만 왜 바다라고 하냐면 엄청나게 넓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요. 지역마다 소금의 형태와 머드의 형태가 다 달라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우리도 뭐 신한 천일염이 좋아요, 어디 소금이 좋아요, 어디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회도요 소금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요 싸다 비싸다로 이거를 가격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품질이에요, 품질. 네, 우리가 생각해도 사장님 정말 무슨 복숭아 하나를 먹어도 1등급이 있고 특급이 있고 뭐 B등급이 있듯이 소고기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A 뿔뿔 먹는 사람이 비싸다고. 야, 저기 어디야? 호주산 유구는 겁나 싼데 얘네 왜 이렇게 비싸?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네. 자, 일단 뭐다? 소금의 등급이 다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회사의 제조사입니다. 네. 이 회사의 제조사는 전 세계 최고 화장품 기업의 로레알이고요. 로레알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요. 브랜드가 자체 생산 브랜드가 500개가 넘고요. 120년 된 기업이고요. 자산의 가치로 치면은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 200배 정도의 엄청난 기업이에요. 네. 자, 근데 이 기업이 그 수많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자체의 브랜드가 아니에요. 네. 시크릿은요.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냥 제품만 로고 없이 브랜드를 시크릿 브랜드를 쓰지만 생산만 로레알 공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레알이 이 엄청난 기업이 왜 그 수많은 회사 중에서 시크릿만 그렇게 할까? 네, 바로 이 시크릿이 갖고 있는 사회소금의 가치 때문이에요.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소금의 가치는 로레알 기업은 프랑스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요, 그 소금을 직거래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저희 회장님 회사를 팔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보다 더 싼 소금 있습니다, 사장님. 네, 더 싼 소금 있어요. 네. 자, 다만 뭐가 다르다? 우리는 최상급의 퀄리티의 소해 소금과 사해 머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제조회사의 로레알이 제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품이고요.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에 합당한 가격을 받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나 비싸시는 분들은요. 네, 그냥 주겸 쓰셔도 되고요. 네, 그 우리 김장소금 쓰셔도 돼요. 같은 소금인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자, 세 번째. 소금이 고갈될 것이다. 네, 이런 질문 네, 또 들어왔습니다. 받았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일 소금은 고갈될까 안 될까요? 정답 어려운가요? 네, 사일 소금 고갈된다 안 된다. 손으로 한번. 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네, 땡 됩니다. 네. 사일 소금은 저도 실제로 사일을 갔다 왔는데요. 매년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빠르게 물이 증발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해는 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해 소금을 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해수면을 낮추기 위해서, 즉 고갈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사해 소금을 퍼내고 퍼낸 소금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사해 소금은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석유는 고갈이 되나요? 영원한 자산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석유도 고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땅을 팠는데 앞마당에서 석유 유전이 터졌습니다. 석유 유전이 터졌어요. 네. 근데 이거는 고갈이 돼. 영원히 나오진 않아. 자 유전이 터졌어요. 자 이거 고갈될 거니까 안 파실 건가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실 거죠. 네. 고갈되기 때문에 사장님 석유는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고 영원한 것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사해 소금은 가치가 있어요. 왜? 이것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따라 만들 수 없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천연 자원이에요. 물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해 소금 언젠가는 고갈이 돼. 근데 사해 소금이 고갈되는 속도보다 네 통장의 잔고가 고갈되는 속도가 빠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 될 때 같이 이걸로 돈 벌자.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자 건강식품 나오고 있고요. 생필품 나오고 있고 이제 여행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일소금이 언젠가 한 200년 후에 고갈되면 그때 우리의 후손들은 네, 여행으로 돈을 벌게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네, 네트를 구성해 놓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화해 어플 확인하니 유해 성분이 검출됩니다. 네. 자, 유해 성분 검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시크릿은 천연 제품일까요? 시크릿은 유해 성분이 없다. 맞아요? 땡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을 잘못하시면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네. 시크릿은 천연 화장품이다? 아닙니다. 네. 자, 천연 자원, 천연의 원료. 자, 천연의 원료를 썼다고 해서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어떤 화장품도 천연 화장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천연 자원을 원료로 했다. 이것과 천연 화장품과는 다른 거예요. 천연 화장품이 되려면 그곳에 그 어떤 첨가제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문제냐면 유통상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오늘 레몬을 갈아서 오일을 갈아서 얼굴에 붙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연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통시킬 거예요. 자,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할 거예요. 오일 상태로 보낼 수 있을까요? 네, 가면은 어때요? 얼굴이 썩던가, 네, 뭐가 썩어요. 네, 부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되는 화장품들은 뭐가 들어간다? 보존제라던가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 없이 물론 어떻게 한다라는 제품이 있다면 저는 그 제품이 왜 그렇게 될까? 네, 솔직히 저도 좀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그게 정말 아무 그거 없이 유통이 될까? 네, 단 중요한 건 성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파라벤은요 방부제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부제예요. 이 방부제를 쓰게 되면 파라벤을 쓰게 되면 여성암이라던가 성조숙증 같은 질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요. 자 시크릿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페녹시 에탄올을 씁니다. 네. 자, 페녹시 에탄올은 뭐가 문제예요? 알러지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간혹 시크릿 제품을 쓰고 조금 피부가 이렇게 했어야 하시는 분들은 페녹시 에탄올이라던가 이런 성분이 알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페녹시 에탄올은요, 천연이다 아니다로 원료가 분리가 돼요. 네. 자, 석유에 추출할 수가 있고요. 천연 귤 껍질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비타민C도 어때요? 합성 비타민C가 있고 천연 비타민C가 있죠. 네. 비타민C의 효능은 같겠지만 원료가 어디 추출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이 페녹시 에탄올 같은 경우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화해 어플로 돌리면 원료가 모지가 없이 그냥 페녹시 에탄올은 등급이 좋지 않습니다. 위험 등급으로 떠요. 네. 자, 그리고 시크릿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향료, 그리고 그 색소 부분이었거든요. 자, 저희가 원래 그 토너가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 네, 근데 하도 이 화해 어플 갖고 난리를 쳐서요. 저희가 하얀색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향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천연 향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 향료 같은 경우 대표적인 향수예요. 향수는 뿌리면 하루 종일 그 향이 가죠. 근데 바디버터 한번 발라보세요. 하루 종일 바디버터 향이 가나요? 그렇지 않죠. 자연 증발돼요. 왜? 천연 향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향료라는 것은 어떠한 천연의 원료가 아니라 어떠한 장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화해 어플로 돌리면 어떤 그 유해 성분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향료를 빼달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만 난리래요. 네.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 향 때문에 시크릿 제품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유럽 시장 포기하고 미국 시장 포기해야 되나요? 네, 기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만약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아이를 둔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가 제품을 선택해야 돼요. 자, 1번 엄청나게 효과가 뛰어나요. 하지만 원료가 스테로이드제야. 자, 2번 천연이에요. 천연. 어떤 나쁜 게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발라도 그만, 안 발라도 그만. 아토피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네. 자, 3번 천연 사해 소금, 사해 미네랄로 만들었지만 보존제 같은 조금의 합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토피엔 직방이에요. 네. 자, 1번, 2번, 3번 중에 우리는 뭘 써야 현명한 엄마일까요? 네,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해요. 왜? 전 실제로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천연의 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첫 번째 우리에게 효과가 있느냐, 두 번째 우리에게 그러면 얼마나 유해하느냐. 네, 이것을 판단해야 좋은 제품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맹신해. 유튜브나 이런 걸 너무 맹신해서 그냥 천연이면 다 좋은 줄 알아. 근데 천연 화장품이라는 것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판매되는다. 예, 시크릿 제품 지금도 치시면 아마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G마켓이나 쿠팡이죠. 자, 볼게요. 만약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면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거는 회사가 판매하는 걸까요? 개인이 판매하는 걸까요? 아마도 회사가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G마켓이나 쿠팡은요. 누가 하는 걸까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네. 에이전트들이 하는 거예요. 네. 시크릿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 회원가입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디버터를 사서 내가 인터넷에 팔아요. 쿠팡에 팔아요. 쿠팡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거기다 뭘 팔아도 유통시켜 줍니다. 나쁜 것만 아니면. 네. 그러면 이건 누가 제재해야 되냐면 회사가 제재를 해야 돼요. 회사가. 네. 그런데 다른 회사들, 아메이나 애텀이나 뉴스킨 같은 회사들은요. 이것을 별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크릿은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바코드 이력제라는 게 있어요. 바코드 이력제. 자, 제품 뒤에 보면 다 바코드가 있죠. 이 바코드를 딱 찌면요. 누가 구입한 제품인지가 뜹니다. 그 얘기는 자, 이 할인이 만약에 바디버터를 샀다가 쿠팡에 뿌렸어요. 팔다가 걸렸어요. 그때 띡 찍었더니 회원 크라울로야 이 할인 뜩 뜨잖아요. 제 코드는 아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럼 누가 팔고 있냐? 네, 시크릿 사업을 하다 그만두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판매하시는 거죠.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막긴 하지만 좀 어려워요. 자, 두 번째는요. 한 카드당 한도가 제정되어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똑같은 카드로 한 달 동안 500만 원인가요? 700만 원인가요? 빠르게는 긁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메, 뉴스킨, 허벌라이프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 어떤 곳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5천만 원 긁어주든 1억 긁어주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시크릿은 왜 그것을 막아놨을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사재기에서 인터넷으로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네.
정말 회사가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매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회사가 주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회사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앞으로는요 제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다 회사는 제재를 합니다. 근데 시크릿 제품 좋은 게 워낙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쉽진 않아요. 네,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긴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쿠팡에서 제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짜예요. 아무리 그래도 회원가 밑으로 팔진 않습니다. 그래도 바보가 아닌데, 그죠? 회원가랑 비슷하거나 조금 마진을 붙여 판매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쿠팡에서나 시크릿 회원가입해서나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오토십이라던가 할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시크릿으로 회원가입하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싸다. 네. 자, 그런데 쿠팡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설사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본사가 책임지고 반품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크릿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싸서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본사에서 반품 처리까지 다 해주죠. 네.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도 알 수 없는 반품이나 이런 보상이 되지 않는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회원가입할 쓰는 게 좋고요. 자, 가장 강력한 건 뭐다? 네, 쿠팡에서 사서 쓰면 나는 평생 소비자. 시크릿 회원가입하면 나는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품이 얼마나 좋으면 네, 쿠팡에서 팔려고 있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안 팔려. 제품이 별로여서 안 팔려. 그러면 안 팔겠죠. 근데 왜 팔리고 있을까? 제품이 좋은 게 소문나고 있기 때문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역으로 그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너 평생 소비자 할래? 아니면 돈 벌래? 네. 자. 네. 수당 환수제도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크릿으로 초창기에 우리 회장님도 2011년도에 처음으로 네트워크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그 매장 판매 오프라인 매장만 하시다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네트워크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한국을 오픈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진짜 판짜기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가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크라울로의 승급 보너스가요, 원타임 한 번 받는 거였어요. 크라울로에 찍으면 10억이 나오고요. 모든 게 다 원타임이었거든요. 자,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요, 물건을 사서 승급을 하고요, 대량으로 반품을 쳤어요. 3개월에 반품이 되니까.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 달라고 했어요. 환수를 요청했더니 돈이 없다. 배째라.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소송까지 갔습니다. 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생겼다? 수당, 우리 승급 보너스를 좀 쪼개서 주자. 네, 위험하지 않게 쪼개주자. 이런 제도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수 제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매출액이 1,000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보상 플랜으로 우리가 수당은 35%, 350억까지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350억이 풀렸어요. 근데 만약에 반품이 200억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당이 환수가 돼야 되는데 수당이 환수가 안 되면, 그러면 수당 지급률이 초과가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350억이었는 수당은 똑같지만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반품이 생기면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35%가 아니라 40%, 50%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만 더 줘도 제재를 가해요.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착같이 받아내야 돼요. 네. 왜? 그래야지만 수당 지급률 35%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야지만 정말 정상적으로 정말 사업을 잘하는 에이전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당 환수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회사를 보호하는 제도고, 그리고 안 좋게 나쁜 방법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한 땀 한 땀 네트를 구축하면서 돈을 버시는 정말 선량한 에이전트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네. 회사가 이것을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정작 돈을 받아가야 되는 에이전트들이 가져가야 되는 돈을 우리는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35%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발동한다? 캡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깎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시크릿이 이것을 투명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살아남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당 환수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승급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을 환수를 당해야 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회사가 갑자기 차압을 붙이고, 이게 아니에요. 시크릿은 어떤 식으로 환수 처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당이 발생할 때마다 네, 조금씩 차감을 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내가
사업을 그만뒀어. 더 이상 시크릿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한마디로 먹튀를 한 거죠. 그때는 뭐가 돼요? 네, 날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민사로. 네. 그래서 사장님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을 때 이것을 잘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가만 가지고 있는 무슨 제도? 수당 지급률 35%라는 수당 지급률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거. 네. 아시겠죠? 자 이제